아내가 이제 육아 때문에 좀 어떤 힘들어하거나 남편과의 이런 가치관이 달라서 서운할 때 어떻게 공감을 좀 하면 좋을까? 아내가 힘들다고 얘기할 때 네. 절대로 하지 않아야죠. 어떠한 이슈가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뭐 이랬을 때 내가 훈육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남편이 그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아빠의 역할을 주고 어디서 어디까지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가. 사실 그런 거에도 되게 막연해가지고요. 그럴 수 있죠. 결혼에서도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이라는 것을 규정 짓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오히려 갈등을 더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부모 역할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누가 훈육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상황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서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훈육을 하는 게 낫고, 네네. 아빠와의 관계에서 이슈가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아빠가 훈육하는 게 낫죠. 아빠는 되게 무서운 사람이고 엄마는 한없이 자유로운 사람이거나, 네네.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엄마는 무서운 사람이고 아빠는 자유로운 사람, 모든 걸 받아주면 나중에는 아이가 어디에다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이쪽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편을 들어야 되는지 모를 수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 사람을 선택하게 돼요, 아이가. 자기가 편한 쪽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아이가 올바른 성인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모는 그 지원에 기반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돼 나간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계속 그 아이들을 믿어주고 지원해준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남편은 조금은 기준이 좀 명확한 편이고 저는 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장난치면은 아빠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편이 강하고, 저는 이 정도는 좀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우선 물러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건지 그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성장을 했을 거고, 네. 산타맘은 산타맘대로 배경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동일하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같은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조금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정말 당연하다를 먼저 받아들이고,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틀린 게 아니니까 네. 서로 이야기해서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산타맘은 허용하는 편인데 아빠는 좀 규정이 있는 편이고 규율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 때 규율이 필요하고 어떨 때 허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너무 좋은 기회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타맘의 생각을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분은 산타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훈육은 여기까지는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스스로 말하면서도 정립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에 정리가 잘 안 돼요. 내가 그런 규율이라든가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남과 대화하면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어떤 식으로 훈육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육아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요, 맞아요. 처음에는 아이를 육아하는 데에 대한 관점에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 상황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부부간의 충돌로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나는 이렇고 당신은 이런 것 같아가 아니라 나는 이렇다라는 것만 어필하면 되죠. 왜냐하면 당신이 이런 것 같아는 내 생각인 거고요. 예를 들면 질문하면 좋겠죠. 당을 치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허용하는 편인데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한다면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아이가 이렇게 깨끗해야 하기를 바래? 왜 정리정돈이 되는 것이 당신한테 왜 중요해? 만약에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막 진지하게 말하는데 남편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보고 있나? 아주 진지하고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얘기해 주세요. 말을 해야 알아. 말을 해야 알아. 저 오늘 가서 실천해야겠습니다. 말을 해야 알죠. 네.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말을 해야지 그럼 당연히. 난 그게 너무 궁금한데 나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가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 더 깨끗하길 바래?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누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남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이거를 당신이 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잘 정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너무너무 칭찬해줘야죠. 그 남편이랑 어떤 이슈가 딱 생겼을 때 이게 감정에 휘둘려서 이렇게 음. 질문할 생각은 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우리 남편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집마다 조금 다르지만 거의 아내들이 육아나 훈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럴 때 남편이랑 이렇게 충돌이 생기거나 이제 아이들과의 이런 불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강사님의 말씀을 탁 캡처해서 저희 남편한테 딱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 역할, 엄마 역할이 없다라는 거를 먼저 남편분들이 그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아내는 주고 나는 두다 그 개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제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절대로 아내는 주고 남편은 부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말하는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엄마의 정보력과 네. 남편의 무관심과 네. 아빠의 무관심과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인데 네. 제가 늘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엄마가 무슨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정보력이 어떻게 있을 거며 네. 가지고 있는 그 정보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거나 신뢰성이 있을까? 그냥 엄마들 사이에서 떠도는 그 정보일 텐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이거든요. 네. 그거는 엄마 스스로도 아빠를 소외시키기 위한 합리화일 수도 있고 아빠 스스로도 이 육아와 학업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왜 아빠가 무관심해야 되나요? 맞아요. 아빠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네. 아내와 그것을 계속 대화하면서 아이들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고 지지해야 되거든요. 주양육자와 부양육자가 없고 서로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고 사실 센터님 결혼하신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3년 됐거든요. 저 10년 차예요. 네. 근데 3년 이상 지나면요. 네. 사실 막 너무 따뜻하고 너무 뜨거운 사랑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아시죠? 네. 전 동지애라고 생각해요. 육아 동지. 네. 육아 동지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파트너십.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나가서 스스로 살 때 우리 둘이 정말 나중에 한 50년 같이 살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어떤 의지. 네. 그런 동지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와 부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엄마와 아빠가 계속 함께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준다면 네. 아이들이 고정관념들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아이들이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결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 아무래도 가족 내에서 집안 내에서 엄마와 아빠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거고에 계속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모가 한 사람이 무섭고 한 사람이 따뜻한 게 아니라 그냥 무서울 때는 단호할 땐 다 같이 단호하고요. 따뜻할 땐 전 다 같이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호할 때 아빠가 막 단호하게 하는데 엄마가 그걸 감싸 우쭈쭈 안으면요. 이러면. 부작용이죠.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 사실 아이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단호함이죠. 엄마 아빠가 흔들림 없이 아이를 단호하게 훈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님들이 배우셔야 돼요. 아버님들 학습하셔야 됩니다. 학습하셔야 돼요. 네네. 그럼 학습 포인트. 아내가 이제 육아 때문에 좀 어떤 힘들어하거나 남편과의 이런 가치관이 달라서 서운할 때 어떻게 공감을 좀 하면 좋을까? 아내가 힘들다고 얘기할 때 네. 절대로 해결하는 답변을 하지 않아야죠. 이렇게 했어야지. 뭐 이런 거. 아내분이 아마 그 얘기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네. 그랬구나 너무 힘들었지. 그랬구나 힘들었지. 맞아요. 당신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작가님 말씀 딱 듣고 딱 그 남편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일은 아닌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오히려 답을 주면요. 네. 답을 이미 본인은 갖고 있거든요. 되게 서운해요. 답 근데 줄 때. 본인은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답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네.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그리고 그게 말이 쉽지 다시 해봤어? 그게 저항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아예 입을 닫으면 돼요. 제가 항상 그래요. 그런 말 하고 싶을 때 입을 닫아. 차라리. 네, 차라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공감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인정해주면 그거 더 하고 싶고 맞아. 존중해주면 너무 따뜻하고 맞아. 그쵸? 산타맘도 그렇죠. 네네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음. 돈이 들지 않고 힘이 안 들어요. 다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네. 천냥빚을 갚는데, 네,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립 서비스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진짜 내가 책임을 가지고 네.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남편분들이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줘야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가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살림하는 건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내가 전업주부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그분이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저는 완전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파트너십을 가져야 음. 끈끈하게 나중에 40년, 50년 같이 살 수 있죠. 부모도 처음이잖아요. 아이들을 훈육을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혼을 낼 때 가장 첫 번째는 아이를 쫓아내지 마세요. 분리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혼을 내고 있는데 아이를 분리하는 건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엄마가 나를 버렸다? 진짜 버린 것도 아닌데 그런 경험일 수도 있어요. 엄청 그래서 충격적이겠어요. 조금 아이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를 방에다가 놓고 오는 거예요. 자기 방에 혼자 가둬놓고 생각해.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 생각할 때까지 나오지 마 하고 문을 닫고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막 감정이 누그러들 때까지 너를 떨어뜨려 놓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아닐 수 있다. 그럼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난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특히 그 공간이요. 네. 폐쇄적인 공간에서 아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훈육하려면 네.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부모가 화를 내지 마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화를 안 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화를 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화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막 화를 낼 때 있죠. 네, 네. 아이한테 엄마가 몇 번 말했어. 학교 다닐 때는 교복 좀 제발 올려. 내일 또 입을 거잖아. 막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그 순간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산타맘은 어떻게 전화를 받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다시. 어떻게 받냐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쩐 아무 일 일이세요? 없었다는 듯이. 제가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분노는 조절이 가능해요. 된다. 상황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뚜껑을 열리게 할 때 네. 화가 나요. 당연히. 하지만 화를 낸다고 효과적이진 않거든요. 그럴 때 한번 3번을 쉬는 거죠. 숨을 큰 습습 후후를 하고 네.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그래서 그렇게 훈육하는 것 가장 필요해요. 정말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네.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잠깐 한 3초 쉬어야지. 큰 숨 쉬어야지 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네. 어떨 때는 지킬 때 있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가 응원하는 팀에 3할 타자가 한 명인 팀도 있어요. 그 정도로 3할 타자 잘하는 타자. 3할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10번 나와서 3번 안타 치는 타자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엄마든 아빠든 간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10번 중에 3번만 그거 지켰으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7번 할 때 내가 못했을 때마다 난 왜 이러지? 또 안 했어. 난 도대체 책을 왜 읽은 거야? 교육을 왜 받은 거야? 난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 난 엄마 이렇게, 자격이 없어. 막. 자책하는 것은 네. 정말 도움이 안 돼요.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내가 그래도 3할 타자는 되지 않나? 연습하면 4할 되고 5할 되고 6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계속 스스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위안되는 말씀이세요. 네, 남편한테도 그런 거죠. 괜찮아. 당신 3할 타자잖아. 3할 타자 말 너무 좋다. 네, 저는 3할 타자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선 아이를 혼자 두게 하지 말고 또 아이를 훈육할 때 내가 스스로 화를 내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하고 예를 들면 조금 더 장소를 옮겨서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이를 혼내게 된다면 네.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도 인격이 있거든요. 아이도 막 화내고 또 떼부린다 하더라도 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는 이 아이한테도 되게 큰 충격, 상처 이럴 수 있어요. 네. 공개적인 것보다는 아이 안아서 대부분 그렇게 혼나는 아이들은 다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개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대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호하게.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생일이어가지고 닌텐도를 선물로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게임을 하는데 이제 누군가는 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게임이니까 이게 졌을 때 엄청 아이가 막 화를 내고 동생이 지면 동생이 울고 첫아이가 지면 첫아이가 울고 그러니까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집요한이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때 제가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근데 지는 것도 어찌 보면 배워야 되는 그럼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산타맘은 우리 아이가 졌을 때 왜 운다고 생각하세요? 이기고 싶은데 못했다? 혹은 동생이 더 나보다 잘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 살면서 또 지는 경험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 느낌이 자기로서 당황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 그걸 얘기해 주셨어요? 잘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그렇지만 동생은 때려선 안 되지. 꿀밤이라 그러죠? 확 때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은 때리면 안 돼. 그럼 우리 지금 게임 그만할까? 뭐 이렇게 해서 상황을 모면시키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선은 만약에 이 게임을 하거나 아무튼 둘이서 얘기를 하고 놀이를 할 때 신체적인 폭력, 그러니까 네. 뭐 말로도 그렇지만 네. 그랬을 땐 단호하게 그걸 중단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때리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돼요. 속상했지만 때리면 안 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속상하지 않으면 때려도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아하. 어떤 네. 상황에서 때리면 안 되죠. 무조건 안 돼. 그건 안 돼. 네네네. 그걸 먼저 폭력은 안 된다는 걸 먼저 알려주시고 단호하게.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네. 걸 다 스탑하고 할 수 없도록 하고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폭력이든 뭐 성이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교육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네.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셨어요. 왜냐면 이기고 싶잖아요. 네네. 이기고 싶었겠구나.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기고 싶었겠구나 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되는구나. 이기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울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네가 이기고 싶다는 건 아주 승부욕이 강한 건데 너가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는지 정말 객관적으로 아이와 대화하는 게 필요해요. 이기고 싶었구나. 거기에서는 너무 잘해주셨고 첫 네. 번째는 감정을 잘 얻었지만 감정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거기서 끝나면 아이들은 계속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으로 엄마나 아빠는 경험되죠. 그래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감정을 넣는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화가 나도 엄마한테 화를 내. 넘어져도 엄마 탓이야. 어린이 아이들은 그래요. 계속 감정을 받아주기만 하면 그렇거든요. 감정은 잘 받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가 필요합니다. 이기는 건 중요하지 공정한 것도 중요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어? 다음번에는 한번 이겨볼래? 꼭 이걸 이겨야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는 경험도 있어. 졌을 땐 어땠어? 마음이 속상하지? 엄마 동생도 진 적이 있을걸? 동생도 속상했을 거야. 항상 둘이 할 때는 누군가 한 명은 이기고 누군가 지게 되어 있어. 그런 룰들을 말해주면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감정과 그 다음에 행동을 함께 엄마와 얘기하고 아빠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처음에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에 좀 객관적인 사실로 그래서 네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좀 던진다든지. 네네, 그렇죠. 항상 이기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땐 또 다른 대화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항상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길 수 없을 땐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면 되죠. 질문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럴 땐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질문. 질문에 관련된 거 책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정말 딱 3권만 읽어보세요. 질문은 진짜 중요해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질문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아이뿐만이 아니라 누구하고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려는 질문, 단답형을 유도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런 끌어내려는 질문이 아마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질문을 하는 게 부모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 시대의 엄마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제가 항상 어디 가나 하는 말인데요. 네. 지금 시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엄마 아빠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잘하고 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엄마는 충분한가? 아빠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나? 나는 부족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잘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번도 올바른 부모, 올바른 엄마 아빠의 역할을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알려주지가 않았고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거나 뭐 좋다거나 나쁘다거나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부모 역할을 한 거는 20세기예요. 20세기. 이제 21세기는 조금 다른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려면 내 아내는 어떤 성향이고 내 남편은 어떤지, 우리가 어떤 육아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성향인지, 아이들 되게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 똑같이 아이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아이의 그 개성을 무시하는 거죠. 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고 그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얻으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잘 키워낸다라는 동지애를 가지고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오늘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